자, 이제 2장부터 보겠습니다. 2장. 그 58페이지부터인데요. 자, 2장. 2장은 이제 공인중개사 제도의 공인중개사.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용어의 정의에서 공인중개사란 이 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그랬죠? 자격을 취득한 자. 이 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 그럼 이제 이 법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부터 보는 것인데, 거기 뭐 서론, 기본서이기 때문에 서론을 좀 써놨고, 오른쪽 페이지 그 2번 봐봐요. 일신전속. 이게 이제 법에서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일신이란 말은 그저 몸에만 딱 붙어 있는 권리요. 여러분들 어떤 자격증이든 다 일신전속이에요. 뭐 운전면허증이든, 뭐 건축사, 세무사, 주택관리사, 뭐 어떤 자격증이든 그 자격증을 취득한 자만 그 권리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일신전속이란 말을 쓰는데,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에 보면 사망 하더라도 상속되지 않고 타인에게 양도 대여할 수 없다를 우리가 일신전속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그 영속성이다. 여러분 자격을 취득해 가지고 또 사망하면 자격 효력이 상실되지, 상속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자격 취소라는 내용이 저 뒤에 가면 35조에 나와요. 취소되면 이제 끝이고 다시 따지 않는 한은. 그래서 우리는 사망이나 자격이 취소되면 자격 효력은 이제 상실됩니다. 이 두 가지를 빼면 효력은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는 갱신제도도 없어요. 자격증을 뭐 몇 년마다 운전면허증처럼 갱신하라 이런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4번을 봐봐요. 실효성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두 번째 줄 중간을 봐봐요. 그러나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공인중개사에 한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하기 전 단계로 반드시 자격증을 따야 돼. 그래서 자격증이 없이는 현행법은 등록하는 방법이 없어요. 누구도 없습니다. 중개인이라는 자는 지난주에 뭐예요? 중개인. 중개인은 이미 등록으로 간주된 자라고 그랬죠. 그 자들이 이제 다 예를 들어서 사망했다. 그러면 이제 중개인은 없어져 버리는 거고, 지금 현행법으로는 자격증 없이는 등록하는 방법이 없어요. 자, 그게 이제 참고로 보시고, 이제 2절로 가면, 자, 시험 시행기관. 여기서는 시험 시행기관장에 대해서 여러분들 첫 번째로 기억을 하셔야 돼. 시행기관장이 누구냐. 여기는 두 종류가 있어요. 원칙과 예외를 혼돈하면 안 돼요. 그 원칙을 봤더니 거기 특광, 도지사.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도. 우리는 광역단체장들이 시험 시행기관장입니다. 이걸 이하 줄여서 뭐라고 하겠다? 시도. 시도를 이제 우리가 광역단체를 말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은 서울특별시장이 보는 거예요. 경기도는 경기도지사가. 넘겨보면 예외가 나오는데, 예외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 시행기관장입니다. 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 이게 예외예요, 예외. 지금까지 장관이 실제 시행한 적은 없어요. 다 특광 도지사가 시행을 한 거지. 그래서 그 2번에 봤더니 세 번째 줄. 장관이 시험을 보고자 할 때는 정책심의위원회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미리 의결을 거쳐서 시험을 시행할 수는 있어요. 정심위의 의결을 거쳐서 사전에 자기가 혼자서 멋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참고로 줄을 쳐놔야 되고. 3번 시험 시행 업무 위탁. 거기에 두 번째 줄을 봐봐요.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 시험은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하죠. 일종의 준정부기관에서. 이런 공기업, 한국전력공사 이런 데다가도 위탁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협회, 우리 이제 중개업 협회가 있는데 공인중개사 협회, 그 협회에다가도 위탁을 줄 수도 있어요. 산업인력관리공단이 지금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엉터리로 해버리더라. 그럼 협회에다가 줄 수도 있다니까요. 그럼 협회에서 시험을 시행하면 여러분들한테 유리할까 불리할까? 네? 지금 여러분들 중개업 협회가 여러분들 공부하는 걸 좋아할까 싫어할까? 때려 죽이고 싶지.
근데 유리하겠어? 1등짜리 한 명이나 뽑을까 말까 하지 지금. 여러분 지금 변호사들이 노스쿨을 싫어하듯이 똑같은 거지. 밥그릇 싸움이라 이게. 그래서 작년에 22,000명을 합격시켜 버렸잖아. 사상 유례가 없이. 지금 협회가 지금 코가 한 잔나 빠져 있어요. 전 국민을 공인중개사화 시킬 거냐. 솔직히 이게 뭐냐 이거지. 22,000명. 북한은 인민의 무장화, 남한은 공인중개사화. 내 집은 내가 사고 팔기 운동, 북한은 천삽뜨기 운동. 이게 뭐냐 이거. 그래서 지금 코가 한 잔나 빠져 있어요. 이게. 그래서 어제 보도에 따르면 이제 이렇게 해서는 계속해서는 이 중개업에 대한 자영업도 이거 문제가 되지 않냐. 수급에 조절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협회하고도 국토교통부에서도 나왔지 얘기가. 너무 많이 뽑아버린다 지금. 그럼 이제 올해 시험이 또 어려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방법은 시험의 어떤 형태를 바꾸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준다고 어쩐다고 어제 이제 기사가 나왔지. 너무 많이 뽑아버리니까. 뭐 설령 용역을 주어도 시행을 하려면은 뭐 글로벌 시대에 대비해서 영어를 집어넣어 버리자. 섬찟하지. 설령 그런다 하더라도 3년 후, 보통 3년 정도 유예기간을 줘요. 경과 규정을. 그 전에 딸 사람은 빨리 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는 마음 먹은 대로 따버려야지 지금이. 그러고 나서 이제 뭐예요? 국회 앞에 가서 1인 시위부터 여러분부터 해야지. 이제 그만 뽑자 이렇게. 그래서 어제 뭐 그런 얘기가 얼추 나왔는데 기사에. 아무튼 뭐 시험 제도가 조금 여러분들 조절을 해야 돼. 너무 많이 합격을 시킨다고 지금 보고 있죠. 그리고 2차를 1차를 지금 29,000명을 합격시켰다 했잖아. 작년에 합격률이 31%가 합격했어요. 기회를 준 거예요. 작년에 떨어진 사람들은 정신 차려야 돼. 1차도 안 됐다. 문제가 심각하지 지금. 이게 그러니까 공부 방법을 바꾸거나 여러분들이 집중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단 말이죠. 어려운 시험도 아닌데 작년에 31%니까 뭐 거의 다 됐어요 사실은. 그 중에서 이제 절반은 또 공부도 안 한 사람들 아니야. 내년을 위해서 그냥 올림픽 정신으로 가서 한번 시험 봐본 사람이 있잖아. 그런 사람들 빼면요 실제 공부한 사람은 다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공부한 사람은. 근데 이제 수업을 다 빠져버리고 뭐 그런 사람들은 쉽지 않았죠. 자, 그래서 조금 집중해서 하시고. 자, 그 2번을 봐봐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가 나오지. 정책심의위원회. 정책심의위원회. 우리가 정심이라고 그래요. 정심. 줄여서 이제 우리 법에 정책심의위원회가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지. 또 잘못하면 막 공법에다 막 들이대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법의 정책심의위원회 몇 개만 여러분들이 딱 여기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책심의위원회를 몰랐다고 해서 다음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지장이 없단 말이야. 자, 1번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사항,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기다 줄체하여 국토교통부예요. 국토부. 중앙정부요. 시도가 아니요. 국토부에 둔다,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로 되어 있죠. 옛날에 둔다로 해가지고 또 출제를 해서 틀리게 한번 했지. 그러니까 둘 수 있다니까 필수여 임의기구요. 임의기구요. 그래서 우리 이제 법조문에 둘 수 있다냐, 둔다냐, 할 수 있다냐, 하야한다냐 이런 것들을 구별해야 할 조문이 한 10개가 나와.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나왔어. 그러면 이 자들이 뭘 심의하느냐? 대표적인 4가지가 있죠. 4가지. 그 기억해야 심의사. 그럼 첫 번째가 뭐예요? 자격 취득이라고 돼 있잖아. 그 자격 취득이 지금 너무 많이 된다. 그래서 이 대체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자. 취득에 관한 사항. 두 번째가 뭐예요? 중개업 육성에 관한 사항이라고 돼 있잖아. 부동산 중개업 육성. 이게 지난주에 어디서 나왔는데? 지난주에 어디서 나왔지? 책에 나왔다고? 책에 있었지? 어디서 나왔어요? 재정? 목적에서 나왔었죠. 오늘 문제 나갔지?
OX 문제를 잘 봐. 그거 모아서 뭐하고 뭐 도배하려고 나중에. 나갔는데도 문제를 모르면 안 되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중개 보수. 중개업자의 보수가 합리적이고 현실적이지 않다. 보수 변경에 관한 사. 네 번째가 뭐예요? 손해배상이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이 피해자에게 미흡하다.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보자. 이런 네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심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럼 다음 중 심의사항이 아닌 걸 골라라. 뭐 이렇게도 되겠지. 그래서 네 개는 기억해야 나중에는 만약에 자격 취소에 관한 사항 있어 없어요? 틀렸지? 뭐 이런 식으로 된다니까. 또는 뭐 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 이런 말 없죠. 막 만들기 나름이니까 그 네 개를 체크를 해놔야 해요.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2번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뭐야? 11명 이내. 숫자가 7명 이상 11명 이내로 돼 있지.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2번에 보면 위원장은 누가 되는 거예요? 1차관이 된다고 돼 있네. 기타 위원은 장관이 임명 위촉한다고 돼 있죠. 전에는 이 위원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이었거든. 그래서 1차관을 이제 바꿨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제 기타 평의원들은 장관이 이제 임명 위촉한다고 돼 있고, 그리고는 뭐 1번서 8번까지는 뭐 의미 없고 3번으로 내려가면 임기는 몇 년이야? 2년으로 돼 있죠. 4번 위원장은 위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당연히 위원장이 하는 거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이 대행자를 미리 지명하게 돼 있죠. 대행자는 지명하게 돼 있다니까. 차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다음 주에 아플 것 같다. 혹시 아프거든 네가 해라 라고 미리 지명하도록 돼 있다. 그 얘기고, 6번을 봐봐요. 심의회의는 제적 과반수라고 돼 있죠. 개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그러니까 과반수라는 걸 주의하여 반수가 아니야. 만약에 10명이 위원으로 되어 있네. 아까 7명 이상 11명이니까. 그러면 오늘 안건은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한번 토론해 보자. 이 개의란 말은 회의를 진행하는 정족수. 그럼 10명이면 몇 명이 참가해야지? 네? 제적 과반수니까 6명이겠지? 의결. 그럼 6명이 참가했다 만약에. 그러면 의결하려면 4명이 찬성을 해야 의결이 된다는 거지. 과반수니까. 또 뭐 5.2명 뭐 또 이런 식으로 또 토막살을 내면 안 돼. 사람은 그 한 명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는 거기 뭐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해촉 이런 건 지금 읽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 지금 몇 가지. 여러분들이 지금 일주일만 지나면 OX 문제를 못 풀고 그래 보면 안 된다니까. 그 핵심적인 거 몇 개는 기억이 나게 해야 되니까 욕심내지 말고 아무거나 줄치지 말고 수업 때 막 이것저것 다 읽지 말고 제가 줄친 것만 딱 보면 기초가 딱 잡힌다니까요. 그럼 3월달 이순한테 조금 알맹이를 채우고 5월달에 채우면 싹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주일 지나면 아무 기억도 안 나버리면 하나만 하지. 그렇잖아요. 알고 잊어버리고 알고 잊어버리고 먹고 싸고 영양실조 걸려버린다니까. 뭘 좀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소화시킬 만큼만 먹어야 되는데 그냥 다치고 다니버려요 줄을.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 지나면 아무 기억이 안 나요. 이제 3주 지나면 어떻게 되세요? 줄만 남아요. 줄만. 밑줄만. 그게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한 것도 양이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설명한 것 중에 줄친 것만 잘 기억을 일단 기초에서 해야 해요. 아마 여러분 다음 주에 가면 종촉심의위원회? 그거 무엇서 나왔지? 공법 아니요? 막 이렇게 돼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정심의는 자 국토부에 둔다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요. 둘 수 있다. 이자들의 심의사항 4가지. 자격 취득, 중개업 육성, 보수 변경,
손해배상. 숫자는 7명 이상 11명. 이런 식으로. 그다음 위원장은 1차관. 그렇게 돼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하면 틀려버려요. 그 다음에 개인은 재적 과반수 출석. 의결은 출석자 과반수. 이게 대표적인 정책심의위원회의 기본 골자야. 그 정도만 기억해도 여러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웬만한 거. 여러분 기본을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문제를 이제 막 3월부터 모의고사를 볼 텐데, 여러분들이 객관식 오지선다형이거든? 그럼 오지선다형이면요, 이런 경우가 있지. 뭐 읽어봐도 모르겠어. 용케 아는 게 잘못됐네. 하나 아는 게. 그 쾌감은 아무도 모르지. 그래서 본인은 75점 맞았다는 거야. 다음 문제는 또 여기서 답으로 낼 수 있거든요. 여러분 객관식이라는 게 묘한 거예요. 5개를 다 알면 좋겠지만 여러분 문제를 읽다 보면 꼭 2-3개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2개만 정확하게 알아도 답을 찍으면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지. 일단 2개 빼면 3개가 확률이 높잖아.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읽는데 그 줄친 것을 반복해서 읽다 보면 꼭 그 지문이 5개 중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서로 한 권의 책을 반복한 사람들이 대부분 다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것저것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책 다 갖다가 한 권도 제대로 못 보면서 문제 한 문제도 제대로 3-4번씩 못 보면서 수백 문제를 갖다가 봐요. 그리고는 물어보면 이거 헷갈려 죽겠다는 거죠. 6과목 다 돌려버리니까. 그래서 맨날 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양이 많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권의 책을 반복해서 봐요. 여러분 주변에 봐봐. 저 사람은 실력이 굉장히 있는 것 같은데 지금 5년째 한단 말이야. 남들이 고민하고 있으면 혼자 다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양반은 제대로 아는 건 없어요. 이게 드물어 막 아는 듯 하지.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실패하는 지름길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줄친 데를 뭐야? 반복해서 그것만 탁 보고 있으면 나중에 2순환 돌면 조금 더 늘 거고 3순환 돌면 조금 더 늘어요. 그러니까 골격을 잘 채워내야요. 여러분 방법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필요 없는 것은 필요 없다는 것이 아직은. 자, 63페이지를 봐봐. 응시 자격 나오네. 그럼 우리 시험은 응시 자격이 이제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거든요. 누가 볼 수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 거기 보면 1번 우리 법에는 응시 자격에 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국적, 연령, 경력, 학력, 지역 아무 제한이 없어요. 이게 누구나 볼 수 있게 해놨는데 2번 따라서 미성년자 볼 수 있어 없어요? 있다니까 5살 먹은 신동도 볼 수 있고 파산자도 볼 수 있고 수형자가 뭐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 지난 11월 12월 달에 들었던 분들은 이제 조금 낫지. 이 자리도 다 볼 수 있고 외국인 거기 곤잘레스나 산체스도 다 볼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국제고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1, 2번. 근데 3번은 지금 보는 게 아니고 이제 결격 다음 주에 다시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2번으로 내려가면 응시 자격이 없는 자라고 되어 있네. 그 자를 이제 기억해야 되겠죠. 항상 예외 2가지. 거기 보면 자격이 취소된 자라고 되어 있죠. 몇 년 못 봐? 3년. 여러분 운전면허증도 취소되면 바로 자격증 못 따죠. 운전면허증. 뭐 1년인가 경과해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몇 년 경과해요? 3년. 거기 부정행위자. 컨닝하다 걸렸네? 몇 년이요? 5년.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차츰차츰 체크해놨다가 외워야 해요. 그 다음에 4번에 시험 방법이 나오네요. 자격시험은 매년 몇 회? 1회 이상이라고 되어 있네. 1년의 법상으로 2번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관행상 1번을 하고 있지. 여러분 옛날에 7회, 8회 막 9회 때인가는 경륜제였어요. 그때는 2년에 한 번씩 시험을 시행했어요. 2년에. 이게 한 번 떨어지고 2번 떨어지면 벌써 5년 지나버려요. 이게. 그래서 지금은 매년 보대 1회 이상으로 되어 있고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시험을 안 볼 수도 있다고 되어 있죠. 부득이한 사유. 정책심의위원회에 나왔네. 동글뱅이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시험을 안 볼 수도 있어요. 그럼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이 하나 더 나왔네. 아까 네 가지에다가 나왔지? 그런 식으로 시험이 물어. 그래서 이제 줄을 쳐놔야 되고. 넘겨봐. 넘겨보면 시험 방법 다 필요 없고, 넘겨보면 응시원서 필요 없고, 넘겨보면 68페이지로 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기본서는 우리 법에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구색 맞추려고 다 써놓은 거야. 이게 시험에는 필요 없는 것들도 형식상 써놓은 것이고. 자, 68페이지에 보면 자격증 교부가 나와요. 자, 1번. 시도지사, 합격자에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격증을 교부해야 된다. 자격증 교부는 결정 공고일로부터 몇 개월? 1개월 이내에 교부대장에 사인하고 여러분들이 받아옵니다. 그래서 아까 시험 시행은 특광도지사가 시행한다고 그랬죠. 이하 줄여서 시도지사를 한다고 했죠. 결국은 자격증을 시도지사가 교부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서울특별시장이 줘요. 경기도는 경기도지사가 줘요. 그럼 아까 장관도 예외적으로 시험 볼 수 있다고 그랬지. 장관이 설령 시험을 시행했어도 자격증은 누가 준다? 시도지사. 그것도 시험에 한번 물었어. 그 1번 체크해야 되고. 2번, 큰 2번 봐요. 자격증 재교부라고 나오네. 자, 1번.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못 쓰게 됐어. 그러면 시험을 다시 보는 게 아니라 재교부를 해주는데, 그 세 번째 줄에 줄체하여 재교부 받으려면 어디로 가라고 돼 있어? 교부한 시도지사네. 교부한 시도지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따면 만약에 제주도로 이사 갔다 하더라도 거기서 잊어버려 버렸어. 그럼 재교부 받으려면 어디로 와야 해요? 서울로 와야지. 그렇게 사례로 물어. 설명할 때 그냥 책만 보고 있으니까 못 푸는 거예요. 문제를 조금만 바꾸면. 자, 2번. 재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동글뱅이. 조례로 따른 수수료 내야 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여러분 조례는 두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 뭐가 있었지? 조례. 특광도 조례가 있고 광역단체, 그 다음에 뭐예요? 시군구 조례가 있다고 그랬지. 또 이제 엉터리로 들은 거지 또. 그 조례. 그러면 여기서 조례는 자격증은 무슨 조례겠어? 특광도겠어? 시군구겠어? 당연히 특광도겠지. 시도지사가 주니까. 그럼 여러분 등록할 때도 수수료 된다고 그랬지? 지난달에 하신 분들. 등록은 무슨 조례일까? 시군구 조례겠지. 이제 이런 것도 시험에 물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한 것을 기억을 했어야 되는데 다 집어던져 버렸지 지금. 자,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재교부 때는 수수료 내야 된다는 거. 이제 없어요.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와봐요. 자격증이 양도되어 나오네. 오른쪽 페이지. 자, 아들이 자격증을 따가지고 아버지에게 양도되어야 한다. 이거 허용되어야 한대. 아까 일신전속이라 했지. 그럼 양도되어는 그 제재만 보면 돼. 그 2번 봐봐요. 1번에 2번. 일단 뭐예요? 자격이 취소된다고 돼 있지. 형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네. 그러면 2번. 양수받은 아버지도 처벌이 뭐예요? 1-1로 돼 있지. 맨 밑에. 그래서 빌려준 사람이나 빌린 사람이나 다 형벌이 뭐예요? 1-1. 그런 것도 나중에 자꾸 들어서 외워야 해요. 읽어볼 것도 없어. 양도되는 안 된다. 처벌이 뭐냐? 그것만 딱 머릿속에 기억하면 된다 이 말이야. 넘겨보면 사칭금지예요.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뭐요?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네. 2번 제재가 또 뭐요? 똑같이 1-1이네. 자, 미리 얘기하면 지난달에 강의 들었던 분들은 기억이 날 텐데 우리는 형벌이 두 종류였지. 3-2 아니면 1-1밖에 없어요. 무조건 둘 중에 하나요. 아까 3-2 하나 나왔는데 첫 시간에 어디서 나왔지? 무등록자였죠? 무등록 또 깜놀 벌써 1시간 지났는데 나머지는 이제 1-. 그래서 듣다 보면 여러분들 외워지는데 그 유사명칭도 우리 법에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공무원 자격 사칭 들어봤죠? 경찰관 자격 사칭 들어봤잖아. 세무공무원 사칭, 청와대 사칭, 공인중개사 사칭, 변호사 사칭 다 그런 범죄가 있어. 자, 그러면 사칭의 대표적인 판례가 그 2번에 있는데 판례 봐봐요. 그 2번에서 세 번째 줄 봐봐. 끝부분을 봐봐요. 따라서 거기다 줄치면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 동글뱅이 뉴스 대표 동글뱅이 명칭을 사용했어요. 이는 유사명칭에 걸렸어요. 이건 처벌됩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얘기예요. A가 자격증이 없네. 지난주에 설명한 거예요. B가 자격증이 있어요. 이자를 데려다가 등록해서 자기가 월급 줘. 이 사람은 지금 10년째 하고 있어. 자격증 없이. 자격증 있는 사람들 데려다 월급 줘가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이자는 우리 용어의 정의상 뭐에 해당돼? 중개 보조원이라겠지. 이자가 뭐야? 개업 공인중개사라겠지. 자기가 월급 주니까 자기가 명함에다가 대표라고 팠다니까. 이게 이제 걸린 거야. 그 대표라고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걸리면 유사명칭으로서 1-1로 처벌되는 거야. 그럼 이 월급 타는 이 개업공인중개사 지난달이나 작년에 공부하신 분들 이자가 명함으로 걸려가지고 1-1로 처벌되면 이 중개업자도 처벌을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좀 학자마다 설이 나뉘는데 나중에 이게 뒤에서 나와요. 양벌 규정에 따라 이 사람도 처벌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명함을 파면 못 파게 해야겠지. 나도 처벌된다고. 나중에 뒤에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봐봐요. 또한 공인중개사 아님에도 발품 부동산, 부동산 카페 동글뱅이 이 간판을 설치하고 중개업을 한 사건이 있었어요. 김포의 김여사 사건이었어요. 김포에서의 김 여사님이 발품 부동산 간판 달아놓고 자격증도 없이 하다 걸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유사명칭으로 처벌됐어요. 작년, 재작년에. 그러니까 두 개의 지금 판례가 들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1번으로 올라가면 자격증 대여라는 또 판례가 하나 있는데 거기는 위에서 6번째 줄 봐봐요. 그 끝부분에 봐봐. 무자격자라고 나오지. 자, 무자격자가 거래를 성사시켜 작성한 계약서에 자신의 인감을 도장찍으러 와요. 중개업자가. 그리고 공인중개사 업무를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형식만 갖췄다고 돼 있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지 지금. 이런 경우. 지금 엄마가 중개업을 해요. 엄마가. 자격증 없이. 딸한테 계속 자격증을 좀 따달라겠지. 남의 그 데려다가 하니까 돈 줄라는 게 아까우니까. 야, 네가 하나 따서 나한테 주어. 그럼 내가 너한테 분유값이라도 줄게. 그 따로 이제 시집 가서 애 낳아가지고 이제 애 키우고 있지. 그러면 전화 와요. 엄마가 오늘 하나 썼으니까 시간 나는 대로 와서 도장 하나 찍어라. 그러면 애 얻고 와서 도장 찍고 가고. 또 다음날 전화하면 또 도장 찍고 분유값 받아서 가고. 실제는 계약서를 누가 써버렸어? 엄마가 다 썼잖아. 무자격자가. 지금 이 경우예요. 와서 도장만 찍으면서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그것은 뭘로 걸렸어? 여기 깜짝 놀래버려요. 지금 그러고 있나요? 양도 대여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이 걸립니다. 이게. 왜 걸리겠어요? 남이 얘기 안 하면 모르지. 근데 꼭 옆에 까치 부동산에서 그걸 신고해 버린단 말이야. 경쟁자가. 딸이 왔다 가면 도장만 찍고 가네. 그런 경우에. 그래서 양도 대여로 처벌돼요. 자, 그 두 가지를 지금 기억하시고 3번은 아직 필요 없고요. 아직 이제 넘겨보면 이제 어디로 가시냐? 여러분 78페이지로 가는 거예요.
이제부터 점점 점입 가경으로 해서 점점 내용들이 중요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자격증을 땄어요. 자격증을 따가지고 이자가 바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겠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등록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잖아. 내가 식당을 하기 위해서 조리사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바로 여러분 영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 했잖아. 식당 허가를 또 받으라 했잖아. 조리사 자격증, 식당 허가 똑같지? 우리 자격증, 우리는 등록. 그럼 우리가 지난주에 등록한 자를 개업 공인중개사라겠지? 그럼 개업 공인중개사 종류가 몇 가지야? 종별이 세 가지였죠? 뭐였어? 공인 중개사, 인, 개업, 공인중개사. 또 뭐가 있었어요? 예? 소속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중개업자는 중개? 아, 법인. 아, 우물우물 할 걸 우물우물 해야지. 종류 지난주에 세 가지.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중개인. 이게 올해 험난하겠는데. 지난주에 그 종류 세 가지 좀 제발 좀 외우라고 해도 앞에 가보면 막 그냥 형광펜으로 막 칠해가지고 민망할 텐데. 중개인도 있었죠? 중개인으로는 등록할 수 없다고 중개인에 대해서 20분을 설명했잖아요. 각해, 집주름 이런 것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록하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등록할 수 있다고 지난주에 한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 과목하고 민법은 지난주 거를 모르면 계속 모른다고 했잖아. 지금 수업을 빠지면 안 된다니까. 부득이 빠졌으면 동영상을 안 보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여러분 기초라는 것은 수업을 한 번도 안 빠져야 딱 잡혀요. 이게 민법하고 특히 우리 과목 여러 번 얘기해서 그런 얘기. 과목마다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78페이지에 등록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오른쪽 페이지 등록의 성격이 나오는데 그 3번, 4번만 봐봐요. 3번에 행정행위의 기속성이라고 되어 있죠. 4번에 아까 얘기했던 대인적이다, 일신, 전속이란 말이 또 나오네. 자, 그걸 잠깐 설명을 하면요. 설명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다 중요하니까 설명을 하겠지. 근데 그 시간에 줄 치고 있으면 줄만 남는다니까. 자, 여러분들 민원인이 행정관청에 가서 뭐 강남구청 예를 들어 행정관청에 가서 어떤 민원을 제기해요. 자, 나 식당 하려니까 허가 좀 내주세요. 나 중개업 하려니까 등록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민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관청에서는 민원인에 대해서 어떤 것은 반드시 해줘야 되고 요건이 맞으면, 어떤 것은 요건을 맞아도 공무원이 재량적인 판단에 따라서 안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행정법 얘기예요. 그러면 행정관청에서 하는 행위가 어떤 것은 기속적 행정행위다. 그게 지금 3번 얘기예요. 목차 기속이란 말이 나오지. 어떤 것은 재량적 행정행위라고 그래요. 이 기속이란 말은 요건이 맞으면 반드시 해줘야 돼. 공무원이. 재량이 없어. 근데 어떤 것은 요건이 맞아도 재량을 가지고 있어요.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허가가 여기에 해당돼요. 우리 등록이 기속에 해당돼요. 중개업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식당 같은 거, 호프집 같은 거, 여러분 노래방 같은 거 허가받아야지. 그러니까 요건이 맞아도 초등학교 주변이라든가 옛날에 보면 또는 쓰레기 매립장 옆에 위생 때문에 거기는 식당 허가 못 줍니다. 이런 식으로 공무원이 판단해서 재량적 처분을 해요. 근데 우리 중개업은 요건만 맞으면 무조건 해줘야 돼. 그럼 어떤 게 유리해? 등록이 유리해? 아니 기속이 유리해? 재량이 유리해? 기속이 유리하지. 그러니까 우리 중개업은 유리하게 바뀌었지. 옛날에는 허가주의였거든요. 지금은 등록이야. 자, 그러면 책을 봐봐. 지금 저 뒤에 두 사람 책 그렇게 얘기를 몇 장 남았는가 씌어보기만 하는데 지금 책장을 지금 한 3년 한 사람이지 알고 있어. 자, 봐봐요. 올해 치는 책이 왜 이렇게 두껍냐고 지금 인상을 쓰고 있지. 그 3번에 그 두 번째 줄 봐봐요. 등록 신청인이 등록 요건을 갖추어 등록 신청을 하면
수리 여부에 재량이 없다고 되어 있잖아. 그래서 요건이 만지면 반드시 뭐라고 되어 있어? 등록을 해 줘야 된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기속. 그 여러분들이 참고로 식당 허가가 재량적이에요. 그건 참고로 알아두야요. 그래야 이제 4주 후에 이 얘기가 또 나와 뒤에서. 4주 후에. 근데 그때 가면 또 고개를 숙여버리거든. 비록 숙일지라도 오늘은 알고 있어야 해요. 지금. 그 다음에 4번 봐요. 대인적이다 일신 전속이라고 나오는데, 자 여기는 밑에서 거꾸로 세 번째 줄 봐봐. 중간에 따라서 나오죠.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양도 증여 상속 불가능. 아까 한 거야. 자격증하고 똑같아. 사망이나 해산되면 등록 이력은 다 소멸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튼 이건 일신 전속이라 자격증이든 등록증이든 다 양도 대여가 금지된다는 얘기가 또 써진 거예요. 이제 넘겨보세요. 이제 다른 건 필요 없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자격증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제 등록을 한다는 것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등록의 종별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죠. 그 얘기가 조문에 나온단 말이에요. 자, 조문을 봐봐. 구조. 자주 나와. 시험 지문에 공인중개사 또는 그랬네.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그랬잖아.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공인중개사와 법인만으로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그 얘기 아니야.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은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 둘 중에 하나로만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그 얘기지 지금. 근데 그 가료에 보면 소속 공인중개사는 뭐라고 돼 있어? 제외. 왜 그럴까? 지난달에 하신 분. 왜 제외되지? 이중 소속에 위반되죠. 지금 엉터리요. 집중하셔야지. 그래서 소공은 제외된다. 그 말은 다음 주에 나와요. 처음 하는 분들은. 우리는 이중 소속은 양다리 거치는 걸 말해. 그 소공이 또 등록하면 양다리 거쳤지. 그런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요. 잘 기억해야 돼. 그러면 이제 1번 그 밑에 2번을 봅니다. 1번에 2번. 아까 외국인 산체스 자격증 딸 수 있다겠지. 그러면 뭐요? 등록을 해준다는 얘기지. 외국 법인도 등록이 가능한 거예요. 2번. 자, 3번.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동글뱅이. 여기 특수법인이야. 특수법인은 두 번째 줄. 등록 신청하여 등록을 받아야. 동글뱅이. 받아야 돼. 꼭 기억해야. 자, 특수법인도 등록을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해야 된다. 중개업을 하려면. 강조하는 이유는 다 문제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등록 신청을 제한받는 자. 맨 밑에. 아까 소공은 안 된다 그랬지. 그 오른쪽 페이지 자, 첫 번째 끝부분을 봐봐요. 오른쪽에 이중 소속이 금지하고 있다고 돼 있지. 이건 다음 주에 나오니까 줄만 쳐놔. 자, 2번 변호사. 이런 변호사 자격증으로는 등록 신청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뭐라 했어? 현행법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야만 등록할 수 있다고 그랬지. 그 얘기하고 똑같잖아 지금. 자, 그래서 그 소공과 변호사 그 두 개를 일단 기억합니다. 3번은 지금 할 때가 아니야. 업무정지는 뒤에서 한 바퀴 돌고 와야 돼. 그러면 2번에 보면 이제 등록 기준 요건이 나와. 이게 이제 시험에서 매우 중요한 것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년에 이제 내가 등록을 하려고 그래요. 이번에 자격증을 따서. 그러면 다음과 같은 요건, 이걸 기준이라고도 하고 요건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개인사무소로 등록할 때와 법인으로 등록할 때가 두 가지로 나눠질 텐데, 넘겨보시면 거기 그 박스 밑에 1번이 공인중개사의 등록기준이라고 목차가 되어 있잖아. 항상 목차를 먼저 보라고 했잖아. 1번 동글뱅이. 그럼 넘겨봐야 또 이제 동글뱅이 치고 한 장을 넘겨보면 오른쪽 페이지 2번이 뭐야? 법인으로 나오지. 거기다가 별표를 3개. 이게 법인은 시험에 매년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씹어서 삼켜야 돼. 그러면 개인은 뭐 낼 게 없어요. 그 개인을 봐보면. 근데 개인에서는 뭘 보냐? 그 오른쪽 페이지
맨 밑에 2번을 봐요. 83페이지에 중개사무소 확보라고 돼 있지. 자, 사무소는 여기다가 지금 기재를 해놨기 때문에 보는 건데 1번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년에 사무소를 얻을 때 다음과 같은 요건에 맞는 사무소를 얻어야 하여 첫 번째가 뭐라고? 대장이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네. 그러면 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물은 안 된다요. 여러분 뭐 권리금이 싸다기 해서 그거 얻었다가는 등록 못 받아. 두 번째 줄 준공검사나 준공인간 사용승인 등을 받았다면 대장이 만들어지기 전 동글뱅이 전에도 해줍니다. 그 중에 하나 골라 잡으면 돼. 다 똑같은 의미니까. 많이 들어본 게 뭐야? 그 네 개 중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거 골라 잡으라고. 그러면은 준공검사를 받았다면 대장이 만들어지기 전에 건물은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는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맨 끝부분에 보면 가설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죠. 그건 포함이요 제외요? 제외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컨테이너 박스를 말해요. 써놓으면. 그러니까 옛날에는 컨테이너 박스에도 해줬단 말이야. 근데 그게 난립되네. 그래서 그걸 막아버린 거예요. 4년 전부터. 이제는 컨테이너 박스는 안 해줘. 그 여러분 공법 시간에 가면 건축물, 가설 건축물 대장이 건축법에 나와요. 그 다음에 맨 끝에 보면 보존 등기가 될 필요는 없다고 돼 있지. 그러니까 대장이 만들어졌다면 아직 등기가 되지 않았어도 해준다는 거지. 그래서 대장이 있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해야. 그 다음에 넘겨보면 자 2번을 봐봐요. 2번에 보면 소유권, 전세권,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에 의하여 거다 줄자여 사용권 확보요. 자 소유권을 확보해야 사용권이야. 사용권. 그러니까 남의 건물이더라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면 된다는 뜻이요.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면 틀려버려. 그럼 건물 사람 얘기 아니요. 건물 살 돈 있으면 우리가 지금 자격증 따겠어. 지금 하와이 와이키키 해수욕장에 앉아있지. 따뜻한 나라에 가서. 그러니까 사용권이야. 거기 보면 임대차. 임대차는 유상이요 무상이요? 유상이죠. 그 사용대차는 뭐라겠지? 무상이라겠지? 남의 건물을 공짜로 쓰는 거. 친구 건물을. 그런 걸 사용대차라고 그래요. 아무튼 우리는 뭐요? 사용대차든 임대차든 사용권만 확보하면 돼요. 그 다음에 3번을 봐봐요. 사무소는 면적 제한이 없다고 되어 있네. 그 다음에 사무소를 전용 동글뱅이 전용해야 할 의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이 없다는 것은 한 평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거지. 한 평.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래시장 같은 데 가면 그 중개사무소가 시장 안에 있잖아. 뭐 한 평도 안 돼 가보면. 중개인은 자기가 앉아서 설명하고 나는 서서 얘기하고 나오고. 그런데도 다 가능하다니까. 옆에 보면 호박 몇 덩이 갖다가 팔잖아. 호박. 늙은 호박. 산모들한테. 호박을 판다는 것은 겸용이 가능한 거요. 여기 그 써놔 그 호박. 그래서 겸용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내려가면 그 마지막 두 번째 줄만 봐봐요. 1종 또는 2종 근생시설이나 일반 업무 시설에도 가능하다. 줄만 쳐놓으면 이걸 이제 공법을 하고 와야 돼, 여러분들이. 공법의 건축법에 가면 건축물 용도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일단 줄친 부분들은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해요. 그러면 이 사무소 요건에 맞는 걸 여러분들이 내년에 구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써놔야 해요. 이 사무소 요건은 개인 사무소만 그럴 거냐? 법인도 똑같으냐? 다음 주에 나올 분사무소도 똑같냐? 공동사무소도 똑같냐? 모든 사무소가 다 공통입니다. 아시겠나요? 그 뒤에서는 다 생략해 버리는 거예요. 사무소는 뭐라고? 모두 다 공통이에요.
자,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개인에서는 지금 제가 사무소를 여기다가 써놨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읽어보는 거예요.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가면 뭐가 나와요? 이제 법인이 나오지. 이제 법인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법인도 사무소 요건은 똑같아, 달라? 네? 똑같다니까. 이해되나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을 보면요, 그 법인에 그 서론을 써놨는데 1번 위에 1번 위로 밑에서 거꾸로 두 번째 줄만 봐봐. 거기 보면 특수법인 중 찾았나요? 등록을 필요로 하는 법인. 아까 특수법인 등록해야 한다고 안 해도 된다고? 해야 된다겠지. 등록을 하더라도 지금부터 보게 될 등록 기준 동그라미 치아요. 기준은 갖출 필요가 없다요. 그것도 시험에 두 번이나 나왔어요. 지금부터 보는 게 뭐라고? 등록 기준. 이 기준을 특수법인은 갖출 필요가 없이 형식상 등록은 해야 된다는 뜻이라니까. 그러면 이제 등록 기준이 뭔가를 하나씩 봐야지. 자, 1번 상법상 회사 동글뱅이,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 동글뱅이, 자본금 5천만 원 동글뱅이. 그 세 가지. 첫 번째로 상법상 회사를 여러분들이 미리 설립하거나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어도 돼요. 그리고 자본금은 얼마? 5천만 이상이에요. 이게 첫 번째 기억할 거예요. 그러면 그 1번에 두 번째 줄 봐봐. 상법상 회사라는 것은 종류가 한명 합자, 유한책임, 유한회사, 주식회사 5가지가 있다고 돼 있지. 예? 그 5가지 중에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다. 선택. 그래서 대부분 다 여러분 주식회사 형태로 합니다. 회사가 내용이 뭐냐, 종류가 몇 개냐 이런 건 안 물어봐. 여러분들한테 상법이라. 다만 상법에 참고로 그 5개 회사가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어요. 그 대한민국에 지금 회사들이 수만 가지가 있는데 중개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 97%는 다 주식회사로 만들어요. 참고로. 그 다음에 이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다. 여러분 협동조합이라는 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동업하는 거예요. 동업. 여러분들끼리 뜻이 맞는 사람끼리 5명이서 조합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재화나 어떤 용역을 공동 생산 판매하는 것을 하나의 사업 조직을 협동조합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끼리 이게 회사를 만들던 조합을 만들어서, 물론 이 조합도 이제 법원에 가서 등기소에다 등기를 해야 돼 원래는. 그래서 조합 형태로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던 회사 형태로 하던 선택할 수 있고, 둘 다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3번을 봐봐요. 2번은 필요 없고, 영리법인인 상법상 회사. 지난주에 제가 상법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우리 중개업자도 상인이라고 있었잖아 지난주에. 그 상법은 누구만 적용한다고? 상인들. 그래서 상인들은 돈 벌 목적이니까 회사는 당연히 상법상 회사여야 되지 민법상 회사는 포함되지 않아요. 민법에 가도 법인 나와. 거기는 다 비영리법인들이에요. 민법은. 그거 하나 참고로 기억하고 넘겨보세요. 넘겨보면 그 회사를 참고로 박스에 넣어놨어. 참고로 이렇게 종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아래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본서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썼다 뭐 이런 것을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지. 근데 볼 필요 없다 그러면요,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여기서 혹시 나올지 몰라요 하고 또 줄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제가 쳐준 것도 모르면서 책을 갖다 아주 걸레를 만들어놔. 그 점수는 안 나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자, 2번을 봐요. 법정의무 14조 만 동글뱅이. 만 목적으로 해야 돼. 아마 지난달에 기초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14조 만 해가지고 6가지를 우리가 자세히 했었는데, 지금 다시 보면 얼추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 그 1번서 6번까지 있지. 이걸 법인이 겸업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 지금 중개법인은 중개업이 목적이지. 중개법인이 뭘 하는 거요? 중개업을 하는 거잖아. 중개업 이외에 그 6가지를 할 수 있도록 해줬다니까. 이것은 그냥 읽어만 보는 거고, 다다음 주에 이 6가지가 다시 나와, 우리 책에서, 뒤에서. 그때 한 40분을 해요. 그러니까 뒤에 나올 것들이 자꾸 앞에 나오는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라겠잖아. 자, 6가지는 나중에는 일단 외워야 되는데, 자, 1번 상가나 주택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어? 부동산 관리대행 동글뱅이. 2번 이용개발 상담 동글뱅이, 이게 컨설팅이요. 3번 경영기법 정보 제공이 프랜차이즈. 4번에 분양대행. 5번에 끝부분에 보니까 뭐가 나와? 용역알선. 6번에 경공매, 끝부분에 대리라고 나오네. 그 6가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법인을 설립하면 중개업하고 같이 할 수 있다는 뜻이야. 자, 주택이나 상가에 대해서 관리를 뭐야? 대행할 수 있다. 2번에 이용개발 상담 컨설팅을 할 수 있다. 3번이 뭐야? 프랜차이즈, 경영기법, 정보 제공. 자꾸 외워야지. 그 다음에 분양, 대행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5번이 뭐야? 용역, 알선. 이사업체 소개. 경공매 대리의 6가지. 이건 나중에 다음 주에 다시 나오니까 한 바퀴 돌고 오면 외워져야 돼. 3번 봐요.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된다네. 법인 대표자. 대표자를 제외한 포함한. 제외. 동글뱅이. 임원 또는 사원 3분의 1 기억이하여 자격증이 있어야 돼. 목차를 몇 번씩 봐서 외워야 해요. 지금 기초 때는 목차. 자, 그럼 오른쪽 페이지 봐봐요. 2번 봐봐. 그럼 법인의 임원이란 그냥 참고로 써놓은 거예요. 이 상법이라. 임원이란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이사 감사를 말한다. 여러분들 어떤 친목회나 클럽에 여러분들 가입돼 있잖아. 그러면 그 임원단 그러지. 다 이사감사 뽑아놓잖아. 그런 얘기. 그 다음에 법인의 사원 동글뱅이. 사원이란 한 명회사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을 말한다. 줄은 쳐줘야지. 또 진도 안 나갔다 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용어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용어를. 자, 내가 내년에 중개법인을 설립했어요. 내가. 여러분들이 갑이요. 내가 대표이사가 됐다니까. 그럼 자격증이 있어야 없어요? 반드시 좀 있어야 된다고 돼 있잖아. 그 다음에 대표이사 밑에 임원. 지금 사원이라고 써졌지? 여러분들은 결론이요. 임원과 사원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이 상법 얘기니까. 그냥 같은 사람으로 보고 문제를 다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거기 책에도 써졌지만 임원은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에 있는 사람이고, 사원은 한 명이나 합자회사인데, 한 명 합자회사가 이러면 뭔지 몰라도 돼. 그 법 전공해도 몰라 잘. 그런 걸 시험에 내지 안다는 거지, 상법을. 이 사원이 뭐냐면 회사를 설립할 때 돈을 출자한 사람들을 사원이라고 그래요. 이 회사 주인이에요. 이걸 직원으로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사나 사원은 하는 일이 같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회사가 틀려서 표현이 임원 사원 그런 것 뿐이야. 이게 직원이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봐봐. 여러 이사 중에 대표이사를 대표이사라고 그래요. 일반 이사. 여러 사원 중에 대표자를 대표사원이라고 그래요. 상법에 가면. 그러니까 이사감사장 사원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대표자를 빼고 만약에 이사가 3사람이 있다. 또는 출자사원이 3사람이 있다. 빼고 몇 명이 자격증이 있으라고? 3분의 1 이상이지. 그럼 몇 명일까? 또 우물우물 했었네. 오징어 씻고 있나요 지금? 3분의 1 이상. 이 시험에 나와. 그럼 최소 몇 명? 한 명은 있어야지. 2명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상이라고 돼 있구만. 이상은 3분의 1부터지.
한 명부터 초과가 2명이지. 초등학교 4학년 책에 나오는 이상인지 초과인지. 그럼 4명이면 몇 명이 있어야 할까? 물어봤다는 게 시험에서 4명이면 몇 명? 3.3명? 또 토막살이 내버려? 2명으로 올라가겠지. 큰일이네 이거. 산수를 못해서 틀리고 오겠네. 법은 잘하는데 산수를 못. 그렇게 물었어요 다 시험에서. 그럼 2사람은 없어도 되지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인에는 직원들이 있겠지. 그럼 직원을 우리가 고용인이라고 한다고 그랬지 지난주에. 고용인에는 또 종류가 뭐가 있지?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중개 보조원이 있지. 자격증이 있으면 소속, 없으면 보조. 그럼 봐봐요. 그럼 여러분들도 지금 자격증이 없지만 법인의 이사가 될 수 있나요? 대답을 해봐. 있어 없어? 있지? 자격증 없는 사람 여기 있잖아. 그럼 누구요? 여러분이 아니면? 외계인? 여러분이 가겠지. 세상에는 자격증이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요? 그럼 여러분이 간다면 자격증 없는 이사로 가겠지? 자격증이 있는 이사는 안 되겠지? 지금 그 얘기라니까. 3분의 1 이상. 그럼 여러분이 대표이사 될 수 있어 없어? 에? 없지. 여기는 반드시 자격증이 있으라 했잖아. 꿈은 가질 수가 있지. 내년에. 그럼 여러분들이 이사 아니면 보존으로 갈 수 있잖아. 직원으로. 잘 기억해야요. 그럼 봐봐. 지난주에 했네. 이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은 계약서를 쓸 수 있어 없어? 있었지. 그럼 여러분들은 이사로 가든 보존으로 가든 계약서를 쓸 수 없다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저 앞에 25페이지로 가봐. 35페이지 참. 35페이지에 가보면 지난주에 제가 여기 소속공인중개사 할 때 다시 온다고 그랬어요. 약속을 지키고 있어. 공약사항을. 자, 보세요. 그 1번. 소공이란 그 밑에 계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에다가 지난주에 줄쳤잖아. 그 다음에 중개 업무 수행에다 줄쳤죠. 그 다음에 보조에다 줄쳤잖아. 그때 가로는 다음 주에 한다 그랬거든. 지금 가로를 보러 왔어요. 자, 가로를 봐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뭐요?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뭐요? 포함한다고 되어 있네. 잘 읽어보라니까. 35페이지. 포함에 제외. 그러면 봐봐요. 여기에서 지금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A를 가리키잖아. 그러지? A를 포함한다고 돼 있잖아. 그럼 얘도 뭐라고 하겠다? 소속 공인중개사. 2사람은 뺐잖아 지금. 그걸 가로 잘 읽어보라고. 그런 거 모르면 시험 다 틀리고 다니는 거지.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여기 지금 A는 소속 공인중개사라는 얘기지. 여기. 그럼 얘가 사원 임원으로서 소속이 되겠지. 그럼 또 여기도 소속 공인중개사 있잖아. 얘는 고용인으로서 소공이지. 이게 법인에는 소공이 종류가 2가지라는 거지. 이거 모르면 이제 엉터리가 돼버려. 그 여러분들 앞으로 법인이 나오면 항상 3단계. 대표이사, 일반이사, 고용인. 이게 안 되면 이제 문제 못 풀어. 계속 책은 이렇게 써졌어요. 지금 아주 기초를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해됐나요? 이해할 것도 없어. 저 3단계라고. 지금부터 이제 이해가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맨 밑에 1번을 봐봐요. 35페이지라니까 지금 벌써 또 와버렸네. 그냥 성질도. 여기 성질이 급해. 맨 밑에 보면 소공에는 2가지 형태가 있다고 돼 있지. 자, 하나는 동글뱅이
지금 얘기했듯이 사원, 임원 중에 자격증을 가진 자. 아시겠어요? 넘겨보면. 또 하나는 그 밑에 줄, 두 번째 줄, 고용인으로서 뭐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다. 그대로 써있잖아, 책에. 아시겠나요? 그냥 얼른 쳐이 잣대대다 보면 또 늦어.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원위치로 가는 거지. 86페이지. 이제 87페이지. 그 3번, 86페이지 3번 잘 기억하셔야 되고. 4번 봐요.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동글뱅이 전원. 전원이 뭘 받아야 된다? 실무교육. 전원.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하는 분들은 실무교육을 당연히 모르지. 왜냐하면 이건 4주 후에, 3주 후에 나오거든, 뒤에서. 근데 지난달에 하신 분들. 4일 동안 받는 교육을 실무교육이라 하는데, 실무교육은 등록하기 전에 미리 받아야 하여 하고 나서 받는 거예요. 전에 받으라겠죠. 그런 교육이 있어. 늦게 온 사람들은, 지금 처음 온 사람들은 3주 후에 뒤에 별도로 나와, 이 내용이. 그러니까 실무교육이라는 것은 뭔가 교육이 있는데 등록하기 전에 받는 교육이라더라. 이렇게만 아는 것이에요, 지금은. 그러면 여기 사원, 임원 중에 여기에 3분의 1이 받아야 하여 전원이 받아야 해요. 전원이라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사로 가네. 그럼 여러분도 받아야 안 받아요? 여러분도 받는다니까. 자격증 없어도. 잘 기억해야.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조원으로 가네. 실무교육 받아야 될까? 안 받을까? 안 받는다니까. 가면 그냥 집에 가라고요. 당신은 자격이 없다고. 내년에 자격증 닦고 라고. 1차 합격했는데요. 그래도 필요 없어요. 보존으로 갈 때는 안 받는다니까. 사원 임원으로 갈 때 받는다니까. 사원 임원하고 고용인을 구별 못하면 엉터리가 돼버린다니까. 지금 몇 번 얘기했죠? 이해 됐어? 됐지? 여긴 직원들, 여기는 이사들. 3단계라고 인사구조가 법인은.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다른 건 읽어볼 거 없어. 그 실무교육에 대해서 써놓은 거니까 필요 없고. 아직은 5번 봐요. 사무소 확보하라고 되어 있죠? 아까 중개사무소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다 공통이라겠지. 이게 다 생략해버렸잖아. 그냥 넘겨봐요. 이제 6번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동글뱅이. 전원이 또 뭐예요? 결격이면 또 안 된다고 되어 있네. 그럼 결격이 뭐냐? 이건 다음 주에 나와. 또 10조에서 우리가 1시간 20분을 해야 해요. 결격을. 지난달에 하신 분들은 결격사 11가지 우리가 자세히 해줬는데 기억나는 게 뭐가 있어? 결격자 하면 기억나는 거. 네? 금치산자? 금치산자 있었지? 민법을 몇 년 한 거야? 그래서 미성년자에, 그러니까 미성년자 하나만 알고 있으라 했잖아. 일단 그러니까 이 중에 미성년자가 한 사람이라도 껴 있으면 등록을 안 해줘 버려. 전원이라 했잖아.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살짝 언급이 됐었어. 아까 미성년자, 파산자 이런 사람들 결격이라고 그래요. 다음 주에 11가지가 나와. 그래서 파산자가 한 사람만 껴 있어도 등록을 해줘 안 해줘? 안 해줘 버려요. 그래서 이건 다음 주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시피 봐봐요. 지금 뒤에서 공부할 내용이 앞에서 자꾸 언급이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야 여러분들이 연결이 돼요. 1, 2월 달을 잘 따라야 3월에 공부가 되지. 그러면 3월 달에 또 헤매버려요. 이게 빨리 한순환을 여러분들이 몇 가지라도 따라야 돼. 그래서 자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법인의 등록 기준이었어요. 아시겠나요? 목차를 달달달 해야요. 자, 다시 한번.
회사 또는 협동조합으로 자본금이 얼마? 5천만 원. 대표자를 제외하고 사원 임원의 몇 분의 몇이? 3분의 1이 자격증이 있어야 해요. 전원이 실무교육, 전원이 결격이면 안 돼요. 예? 사무소 확보해야지. 별것도 아니라니까. 이게 시험에 이제 두세 문제가 관련돼서 나온다니까. 법인의 등록 기준이. 근데 이 등록 기준을 특수법인은 갖춰야 된다, 안 갖춰도 된다? 안 갖춰도 된다, 이런. 아시겠나요? 그럼 이제 그 밑에 특수법인을 봐봐. 박스 안에 종류가 나오지. 그 1번 봐봐. 법률이 금융기관 해가지고 쭉 써졌어. 너무 길어서 숨 넘어갈 것 같지? 이게 몰라도 돼. 거기 끝부분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동골뱅이. 자, 2번 법률 필요 없고 지역 농협 협동조합 동골뱅이. 3번 법률 필요 없고 그 뒤에 산업단지 관리기관 동골뱅이. 4번 산림조합 필요 없고 지역 산림조합. 그래서 이걸 특수법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특수법인은 지금 몇 개가 있어 거기에? 4개가 있지. 여러분들하고는 아무 관련 없는 것이야. 특수법인들은 별도의 특별법에 따라 별도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인데 이자들이 중개업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2번 봐봐요. 2번에 1번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라고 돼 있지. 거기다가 써놔. 원칙. 아까 원칙이 등록하라고 했잖아. 2번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예외. 써놔. 그러니까 4개 중에 2번의 예외를 봤더니 농협이 거기에 들어가 있죠.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들어가 있지. 산림조합이 들어가 있지. 이자들은 아예 등록도 필요 없다라고 또 특별 규정이 있어요. 이자들은 등록 안 하고 그냥 중개업할 수 있는데 1번으로 올라가 봐. 한국자산관리공사 동골뱅이. 이자는 그런 특별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줄 등록을 뭐라고 돼 있어? 받아야 한다고 돼 있잖아. 그래서 원칙이 특수법인은 등록해야 해요. 다만 이자가 계속 읽어보면 등록을 하는 경우라도 등록 기준 동골뱅이. 기준은 갖출 필요 없다. 그게 시험에 2번 나왔다니까. 그럼 시험이 이렇게 나오겠네. 자, 봐봐요. 바보라고. 자산관리공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자본금 5천만 원을 갖추어 등록을 해야 한다. X지. 이게 적용이 안 된다는 거지. 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사원임원의 3분의 1 이상의 자격증이 있는 자로 하여금 갖추어 등록을 해야 한다. 다 X지. 특수법인은 등록하되 이거 필요 없이 형식상 등록만 해줘라. 이런 뜻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봐봐. 업무범위. 특수법인은 3번에 1번 중개업을 하는 경우라도 해당 법률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을 뿐, 딱 끊어. 뿐. 모든 중개 대상물을 중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랬네. 이게 특수법인의 특징이야. 그러면 봐봐. 그 위에 1번으로 다시 종류로 가봐요. 그 2번만 봐봐. 위로 가라니까 또 늦게 따르면 또 못 찬다니까. 1번에 2번. 지역농협협동조합 나오지. 거기 농지 동골뱅이. 그러니까 시골에 가면 농민을 위한 단체가 농협협동조합이잖아. 시골에 가면 농민들이 농지를 막 사고 팔 때 정보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 중개업자도 별로 없고. 그래서 농협협동조합이 농지를 중개하게 돼 있다니까. 자기 분야만. 그럼 건물은 할 수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지? 뭔만 하라고? 농지만. 농지만. 공장농지 중개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잡종지. 없다니까. 농지만. 그런 뜻이야. 그 다음에 4번 하나 더 봐봐. 산림조합이라고 나오네. 산림조합은 뭔만 해야 해요? 임야, 임목. 그러니까 특수법인들은 자기 분야만 해야지. 그게 특징이야. 그럼 다시 이제 밑으로 와봐. 3번에 1번. 다시 읽어보면
특수법인은 중개업을 하는 경우라도 해당 법률에서 뭐예요?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을 뿐 모든 중개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 봐봐. 여러분들이 자격증 따서 중개법인을 설립했네. 그럼 모든 아까 봤던 거 토지, 건축물, 정착물, 임목, 공장, 강업재단을 여러분들은 다 할 수 있지. 근데 특수법인도 이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분야에 대해서만. 그래서 농협협동조합이 한번 출제가 됐지. 농지만 해야 된다 이렇게. 맞는 지문이지? 그거 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2번 그 밑에 3번 4번은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 나올 내용을 여기다가 모아놓은 거예요. 지금 보는 게 아니야. 그래서 특수법인은 저 뒤에 나올 내용까지 여기다가 하나로 압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법인은 이것만 읽으면 시험장 가기 전에 보면 특수법인은 잘 나오지도 않지만 나온다면 이 정도예요. 이때요. 아시겠나요? 2, 3, 4번 이것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한 바퀴 돌고 다시 3월달 한순환 돌 때 보면 2, 3, 4번이 아 이게 이 말이었구나라고 알게 돼요. 뒤에서 다 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법인의 등록 기준까지 살펴본 거예요. 그럼 요건을 갖췄으니 오른쪽 페이지 보면은 이자가 뭐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등록 신청으로 들어가겠지. 그래서 신청부터가 다음 주에 할 내용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